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시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를 돌아보는 그 순간 무언가에 중독되어 버린 스스로를 발견한다면 당장 그 중독을 끊어내야만 한다. 중독이란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로 소중한 사람을 앞에 두고서도 중독된 그것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소중한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중독된 그 무언가가 머릿속을 맴맴돌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누구나 살아가며 무언가에 망설여질 때가 온다. 명백하게 옳은 일이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가 있다. 망설이는 그 자체가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니 그럴 때는 하지 말아야 한다.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일이라면 애초에 끊을 필요가 없다. 중독이란 그런 것이다. 애초에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원치 않는 무언가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중독이다.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내기 위해 중독에서 허덕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이 중독으로 인해 파괴되도록 놔두지 말아야 한다. 술과 담배, 사람과 마약,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 모두 그것에 해당한다. 중독자들은 늘 불안감과 초조함과 함께 살아간다.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불안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초조하다면 그것은 곧 중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을 만나지 못해 불안하고 PC게임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못해 초조하고 계속 생각이 난다면 그것 또한 중독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들과는 달리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은 애초에 해소해야 할 불안감과 초조함 따위가 없다. 악순환의 굴레에 빠진 것을 중독이라 본다면 중독되지 않은 것은 항상 선순환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나를 거꾸로 바라보면 우리가 된다.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이타적인 존재다. 아니, 사람은 이타적인 존재라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성취감과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보다 더 큰 보람과 행복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소중한 만큼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나의 결심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중독된 것에서 벗어나기가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한때 무언가에 중독된 적이 있다. 중독이 되었고 그 중독에서 벗어났으니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성인이 되면 누구나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중독될 수 있는 술과 담배가 그것이다. 습관처럼 술과 담배를 즐겼고 매일 사람을 만나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하고 인간관계가 단절될 것만 같은 초조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 그것 또한 하나의 중독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다른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중독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시간을 끊고 그 시간에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분명 그러하다. 내가 담배에 중독되어 있던 시기를 회상하면 지금도 후회가 막급하다. 가족과 함께 어디에 나가더라도 가족에게 흡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수시로 자리를 비웠고 그만큼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크다. 또한 한창 자랄 아이들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간접 흡연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겨주었다는 점에서도 큰 죄를 지은 셈이다. 일이 힘들다, 글을 쓴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등 100만 가지 이유를 들어 흡연을 정당화시켰으나 돌이켜보면 좋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후회스러운 시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 세포의 노화 정도가 남았을 것이다. 중독은 습관이다. 모든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통제가 힘들다.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계속 생각나게 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책이 있다. 프레임, 즉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의 덫에 걸린 세상을 해부하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단어를 들으면 뇌 안에서는 그와 관련된 프레임이 활성화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더욱더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 어떤 프레임을 부정하면 그 프레임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레임은 자주 활성화될수록 더 강해진다. 이미 활성화된 프레임에서 벗어나려 애를 쓸수록 더더욱 그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활성화된 프레임이라면 차라리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부정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편이 프레임으로부터 한결 둔감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중독된 그 무언가가 생각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편해질 수 있다. 아, 중독된 그것이 또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말이다. 제3자의 관점으로 그것을 마주해야 한다. 중독이 나를 찾아온 것이 상황이 아니라 형상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물질,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내가 중독되었다는 것을 이내 알아차리자. 중독을 통제하고 벗어나고 극복하려 노력하지 말고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좋다. 또 중독, 네가 왔구나. 그래, 잠시 곁에 있다 가렴. 이런 식으로 말이다. 알아차린 다음 그것을 깨닫고 숨을 한번 크게 쉬며 내가 원치 않는 무언가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며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 대신 코끼리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자. 이후 조금씩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만나보자. 사람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갈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독에서 허덕이며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에 대한 신뢰이자 모독이기도 하다.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을 하나씩 더하고 나쁜 습관은 하나씩 버리자. 중독은 나쁜 습관 중에서도 가장 나쁜 습관이다. 그러니 평소에 수시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무언가가 중독되어 버린 나를 발견한다면 앞에서 말한 방법대로 당장 그 중독을 끊어내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하나씩 중독에서 벗어나 온전한 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자.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니 말이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다산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영상으로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중독이란 것이 소중한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을 맴맴 도는 것이란 말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핸드폰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쳐다보는 것,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지요. 사람들은 평소에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습관이 나쁜 습관인지 좋은 습관인지에 따라 중독의 의미도 달라질 텐데요. 보통은 나쁜 습관을 중독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일에 몰입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지나치면 일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만약 하지 않으면 계속 잔상이 남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선해서 해치워 버리세요. 그렇다고 담배나 술 등 몸에 해가 되는 것을 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다산의 마지막 편지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따뜻한 편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산의 마지막 편지를 미소님들께 보냅니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애초에 이득이 되지 않을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독은 습관이다. 모든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통제가 힘들다. 내가 중독되었다는 것을 이내 알아차리자. 중독을 통제하고 벗어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좋다. 또 중독 네가 왔구나. 그래 잠시 곁에 있다 가렴.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